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킨 사업가시고요. 뉴스킨 사업 20년 차 지금 진행을 마감하시고 21년 차 하고 계시는 김용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역시 반갑지 않은 환대를 해주시는군요. 이거 오늘 오신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 그냥 뉴스킨을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제품 먹고 그냥 바르고 나머지 10% 정도는 특정 바이러스 질병들 우리가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데 오염돼 가지고 지금 독감이 난리죠. 지금 유치원도 뭐 애들 잘 안 가는가 보더라고요. 독감이 워낙 심해 가지고. 그러니까 독감 같은 그런 건 바이러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메르스 사태인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면역력만 강해도 어느 정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90%나 되는 먹는 거에서 생기는 질병들을 여러분 뭘로 다스리나요? 대부분 병이 생기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자, 병원 가면은 병원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증상만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이것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을 대증요법이라고 얘기해요. 증상이 없으면 병명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갖고 진단받는데 아무 병명이 안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뜨던가요? 흔히 하는 말 신경성. 신경성. 병명 없으면 신경성이에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질병을 진단도 못할 뿐더러 치료약이 없습니다. 처방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 그러면은 이 대정요법은 오히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병을 키우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나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케어를 안 하잖아요. 두통이 계속 오면은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CT를 찍고 MRI를 찍겠죠. 근데 병원에 가서 진통제 하나를 딱 먹으니까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통만 없어지면 나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두통이 심한 사람이 뇌종양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초기에 빨리 알아차렸으면 괜찮을 텐데 뭐 진통제 한번 먹으니까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아파? 진통제 한번 먹고 그러다 보면 진통제 먹는 기간이 훨씬 짧아지죠. 근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벌써 종양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대종요법이 얼마나 위험하고 좀 모순적인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감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감기는 바이러스 질병인가요? 근데 병원 가면은 항생제를 박테리아 항생제를 주나요? 바이러스 항생제를 주나요? 박테리아 항생제입니다. 바이러스 항생제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처방 받으면요 몇만 원이 가요. 그리고 비급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통 주는 거는 항생제 자체가 박테리아 항생제예요. 자, 그러면은 감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 있나요? 제일 처음에 열나고 그 다음에 콧물, 기침, 가래, 오한 발열 같이 나오죠. 추운 거는 왜요?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몸에서 감기가 걸리면 열을 내잖아요. 열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치료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요, 강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뭐든지 구제역이고 뭐가 할지 끓여서 먹으라, 몇 도씨 이상에서 온도 가열해서 먹으라, 맞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한 39도 정도 되면은요 죽습니다. 도망간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쫓아내기 위해서 뭘 해요? 스스로 열을 내죠. 뜨거워지죠.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열이 많다고 해열제 주죠. 애기들 뭐예요? 엄마들이 그냥 원래 36.5도가 우리 평균 온도잖아요. 37도만 돼도 뭐라고 그래요? 애기 고열이라고 그래서 해열제 주고 난리도 아니죠. 37도 5분만 올라가도 난리 납니다. 병원에서는 막 난리도 아니죠. 빨리 낮춰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 몸은 고열로 40도가 넘지 않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이 응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대 체온계 있죠. 막대 체온계 40도 이상 표시가 안 돼 있어요. 40도 넘으면 죽으니까. 단백질이 응고돼서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38도, 39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쫓아내려고 열을 내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서 뭘 먹어요? 해열제 먹으니까 바이러스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내 몸에 열만 내렸지 바이러스는 열심히 더 활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치료법 아닌가요? 자, 바이러스는 더 활개를 치고 그 다음에 콧물이 열심히 납니다. 콧물 나는 거는 뭐예요? 감기에 걸리면은 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코로 호흡을 하죠. 호흡하면은 모든 박테리아라든가 이물질들이 코 속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게 내가 건강할 때는 이게 다 막아내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감기가 걸리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박테리아나 이물질들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겠어요? 뚫어뻥 갖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콧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데 이게 씻어내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콧물은 멎었는데 안에 박테리아가 계속 서식을 하니까 애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중이염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중이염이 많은 거예요. 성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자, 이 콧물은 자연 치유력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해요? 약으로 말리니까 감기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천만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요? 기침이요. 여러분 호흡기 기관지 속에 있는 나쁜 세균들 손가락 집어서 끄집어낼까요? 여기 있는 걸 뭐래요? 가래라는 형태로 뭉쳐가지고 기침으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기침을 말려버리고 가래를 말리니까 기관지 속에 어떻게 세균들이 더 많이 번식하겠죠. 그래서 폐렴으로 가는 거예요, 애기들은. 여러분들 감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전부 다 못하게 막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자연 치유력은 떨어지고 몸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감기 가지고 병원 가면 며칠 걸릴까요? (14일이) 어차피 병원 가도 14일이에요. 기간이 돼야지. 이게 이런 거는 멎을지 몰라도 안에 있는 감기가 완전히 돌아 14일. 근데 집에서 케어하면 며칠 걸린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웬만하면 견디시는 게 우리 몸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싸움꾼 봤죠? 그러니까 TV 같은 데 가면 뭐 UFC? 격투기? 거기서 잘 싸우는 애는 어때요? 열심히 스파링 파트너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 싸워봐서 이길 줄 알잖아요. 근데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올라간 놈이 링에 올라가면 이겨요, 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감기란 놈하고 붙어서 계속 싸워봐야 내가 면역력도 생기고 감기한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약이 대신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약이 아니면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감기 걸리고 나오면 또 감기 걸리고, 감기는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면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는 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자연 치유력을,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이것만 먹으면 끝내줘. 이거만 그만 괜찮아져. 이것만 먹으면 세상 아플 사람 없으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 같으면 36,500가지의 질병이 사라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또 TV나 뭐 이런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지, 건강식품 이렇게 뜯다방들 보면은 완전히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날씬한 몸매 가질 것처럼 막 얘기하지 않던가요? 다이어트 식품들 같으면 뭐 전부 다 이것만 먹으면 완전히 그냥 슬림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럼 지구상에서 지금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를 시켜놨거든요. 그럼 그런 질병 환자가 없어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근데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게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나 봤더니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그걸 다 떨어뜨리더라. 그 첫 번째가 설탕 많이 드시나요? 설탕 단 하나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만 음식 해서 드세요? 아니면 밖에서 음식 사서 드세요? 그 안에 전부 다 설탕 덩어리인 거 알고 계시나요? 설탕 덩어리라고 그게. 아니, 밖에서 먹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스턴트 내지는 이게 마트 같은 데 파면은 요즘에 양념 다 이게 그 다 돼서 나오죠? 그죠? 무슨 양념 다 돼서 나오죠? 거기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8g, 10g 다 설탕 들어가 있어요. 우유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우유 드시는 분들. 아니, 여기 우유 드시는 분 없어요? 아니, 왜 우유 먹는데 뭐가 겁이 나서 손을 안 들어? 우유 드시는 분. 예, 흰우유 먹어도 거기에 설탕이 10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 흰우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게 빙그레에 뭐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 더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흰우유에도 설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설탕이 왜 해로운가 하면은요, 이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다 빼냅니다. 플라스틱 재료로도 써요. 그거 빼내고 단당류죠. 단맛만 나는 것만 뽑아내 놓은 게 정제설탕이에요. 자, 이 정제설탕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하면은요,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은 여자들은 생리통이 무지하게 심해집니다. 생리통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설탕이에요. 설탕을 먹게 되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있어요. 얘가 많아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하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꽉 옥죄요. 너 딱딱 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꽉 옥죄입니다. 옥죄면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착상이 안 되면은 자연적으로 허물어져서 우리가 생리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쫙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꽉 붙들으면 이게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생리통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설탕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탕은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많은 양의 호르몬이 나오게 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좋을 것 같죠? 호르몬이 많으면은. 호르몬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적당량 나와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자기 역할이 끝나고 나면 간에서 100% 무해한 물질로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해 안 된 물질이 해로운 대사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리 잡는 데가 유방, 자궁, 폐. 그래서 여자분들 여성 호르몬에 의한 3대 암이 요 3가지예요. 아니 담배도 안 피우는데 여자가 무슨 폐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성 호르몬에 의한 폐암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이놈의 설탕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설탕은 비만을 초래합니다. 왜 비만을 초래하는지 아세요? 설탕이 비만을 초래하는 이유. 쉽게 얘기해서 배가 다 찼는데 단 음식은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디저트부터 제가 단 거는 내가 배가 차더라도 자꾸 입에서 땡긴다고요. 단 음식을 자꾸 땡기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포도당이 다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왜 지방으로 축적되는가 하면은 이 원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전부 다 나중에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글리코겐이란 형태로 우리 간에 묻어놓습니다. 간에 묻어놓는 건 간의 크기가 어때요? 아니. 간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뭐 큰 사람, 조금 사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에 내가 먹는 모든 당을, 포도당을 묻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로 쓸 때는 뭐예요? 글리코스라는 형태로 해서 에너지로 써요. 그리고 얘가 안 쓰면은 어디다 축적하냐? 지방으로 만들어서 몸에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설탕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설탕이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칼슘을 다 고갈시켜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설탕이라는 놈은 우리가 먹었을 적에 단당류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정제돼 갖고 먹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이게 중간에 뭐 여러 가지로 바꾸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효소의 작용에서 분해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와요. 먹자마자. 자, 바로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혈액의 pH 산도가 7.4의 약알칼리라 해야 돼요. 우리 체질이 알칼리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혈액 자체가 7.4의 약알칼리라 해야 되는데 설탕은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포도당이 들어오면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7.4의 약알칼리를 유지할까요? 아니면은 산성으로 떨어질까요? 7.39, 36 이렇게 쭉 떨어져요.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사태 발령. 우리 며칠 전에 어제가 그젠가 중앙시장에 불났을 때게 비상 막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이 혈액의 pH 산도를 7.4로 맞춰야 되니까 뼈 속에서 칼슘을 빼냅니다. 칼슘이 우리 몸의 혈액의 pH 산도를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죠. 뼈가 약해지죠. 칼슘이 부족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다공증도 오고요.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이게 꼬마전구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워봤죠. 꼬마전구 연결해갖고 스위치 딱 넣으면은 불이 딱 들어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이 칼슘이 하는 거예요. 뇌에서 신경전달 작용을 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뭐 하러 갔다 뭐 하러 왔지? 그러고 다시 한참 있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치매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치매예요. 칼슘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 설탕을 먹으면은 칼슘이 다 고갈돼요. 고갈되고 뼛속에서 한번 빠져나온 칼슘은 재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뭐를 만들까요? 설탕이 분해되고 흡수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 해결될 때까지 백혈구가 일을 안 해요. 백혈구가 일을 안 하니까 감기 바이러스 박테리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낼까요? 못 막아낼까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래서 감기에 노 달고 사는 거예요. 애기 먹이는 분유 있죠? 거기도 설탕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달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유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모유를 먹여야 된다니까. 분유 먹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비타민 B가 고갈되면은 아드레날린이 손상돼요. 그러면 뭘 조절을 못하냐면 분노 조절 같은 걸 못해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스트레스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으로 바뀌겠죠. 화가 나면은 그냥. 그래서 요즘 갓난 애들, 분유 먹는 애들 봐보세요. 한번 떼 쓰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엄마가 달래면 들었어요. 지가 완벽하게 그냥 해결될 때까지 울어요. 고함을 지르고. 애기들 키워보면 그런 거 못 느끼셨나? 옛날에는 설탕이 그렇게 많이 안 먹던 시절에는 엄마들이 뭐 줄게 달래고 뭐 사줄게 라면 또 거쳤어요. 근데 요즘은 안 거쳐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봐보세요.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얼마나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지. 결코 이게 그 설탕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포도당이 들어가야 그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다 주니까. 자, 여러분, 이게 설탕의 정체인데 혹시 설탕 드실래요? 말은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다 드시더라고. 황설탕, 흑설탕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트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도 팔아요. 요거 팔아요. 비정제 유기농 설탕 팔아요. 그거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당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조청이에요. 조청. 조청 실컷 얘기하는데 혹 마트 가서 물엿 사는 사람 있어요. 물엿은 설탕이 63%예요. 물엿 아니에요. 물엿하고 조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청은 무라든가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따려서 옛날 방식으로 재래 가마솥에 이렇게 해서 호박이나 거 고아가지고 내는 그게 조청이에요. 원주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이 황골 가면은 조청이 있거든요. 재래식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좋아요. 황골 가면 다 있어요. 그 동네 전체가 그냥 물엿 고아서 파는데요. 조청 팔거든요. 요만한 거 안에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 뭐. 예? 조청은 뭐 원료가 여러 가지니까 뭐 이게 호박 쓰는 데도 있고 무 꿀요? 100% 아니 100% 천연이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설탕 줘요. 설탕 먹여서 하기 때문에 그거 뭐 어차피 설탕물인데, 그러니까 우리 토종 볼꿀 있죠. 그건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잘 없어요. 토종 꿀도 요즘에는 이게 그 자기가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겨울에 설탕을 준답니다. 먹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안 주기 때문에 그냥 한 철 한 철 그렇게 해서 진짜 한 대, 두 대 나오기도 힘들대요. 시골에서 하는 거는 거의 한 대 병 하나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가요. 근데 그거 사 먹을 사람 몇 사람이나 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양봉 그냥 꿀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유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은 좋은 건데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런가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할 물질로 바꿔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소 키우잖아요. 지금처럼 사료도 안 줬어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 혹시 쇠죽 끓인다고 그러죠. 소죽 끓여갖고 여물해서 주고 그랬죠. 어린 시절에. 그때는 사료라는 걸 안 줬잖아요. 그때 진짜 젖소에서 젖을 짜서 그 자리에서 먹어도 고소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설사는 나겠지만은. 근데 지금 농장에서 키우는 소들을 한번 보자고요. 1년 4계절 사료를 안 주고 목초만 갖고 키우나요? 아니면 사료를 갖고 키우나요? 자, 그러면 이 우유에는 원래 소가 만들어낸 거 맞죠? 그리고 소가 먹는 게 사료로 살고 있어요. 자, 사료는 산성식품일까요? 알칼리식품일까요? 소사료. 산성식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쪄서 말리고 다 그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산성식품이에요. 자, 산성식품을 먹으면 질병에 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소한테 투여하지 않으면 소가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타산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소가 어느 세월에 커서 젖을 짤까 빨리빨리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줘요? 그리고 또 예전에 소를 빨리 키우려고 초식 동물한테 육식 사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O157이라는 광우병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육식 사료를 넣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사료 속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항생제도 안 들어가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항생제를 투여 안 하니까 소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별도로 항생제를 사서 줘요.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다가 손으로 소젖을 짜나요? 기계로 짜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축기로 짜니까 흘러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항생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름이 같이 막 나와요. 그래서 빨리빨리 짜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항생제 투여하고 보름 내지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젖을 짜야 되는데 안 그런다고 상처만 아무면 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고름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고로무유라고 그래서 파스테로하고 남양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한 10년도 넘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루만 딱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부터 아예 사라졌어요. 왜? 이거 파고들면 우리나라 낙농업 다 문 닫아야 돼요. 그 정도로. 자, 이거 그대로 우유란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애들이 우유 먹으면 키가 큰다고 그러죠. 키 크는 거 맞아요. 그 속에 있는 영양소 때문에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애들 키 커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호르몬의 교란이 와가지고 어떤 애들이 탄생한다고요? 하리수 같은 애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고요. 몸은 남자의 몸을 타고났는데 모든 게 여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하고 아니면 트랜스젠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더 심각한 게 또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심각하잖아요. 이걸 또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왜? 원유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원유 속에 들어있는 산화잔틴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 산화잔틴 효소는 입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균질우유로 바꿔요. 가공을 해요. 무균질우유도 있고 균질우유도 있잖아요. 무균질우유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아주 고급 백화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예요? 산화잔틴 효소가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산화잔틴 효소가 원유 상태에 있을 때는 입자가 워낙 커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돼요. 쓸려 내려가요. 근데 먹기 좋고 설사 안 내게 가공을 하잖아요. 균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균질 우유로 다 돼 있어요. 균질화 시키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은 잘게 부서져요. 자, 잘게 부서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이 있죠. 그걸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른 걸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나요? 그 면도칼 날카로운 거를 분쇄기에 갈아서 내가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혈관을 타고 혈관벽에 상처를 다 냅니다. 혈관벽에 상처 내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뭔가 아물게 하게끔 나오죠. 그럼 여기 지나가는 이물질 다 붙잡은 내 혈관 자체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유예요. 여러분 우유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절대 안 먹는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나가면 다 먹어요. 우유 형태로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과점 가서 빵 사 드시면 다 우유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자 우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우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안 먹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유 소 한 마리 집에서 직접 키우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뉴질랜드 가가지고 1년 4계절 푸른 목초 먹고 자라는 그 소의 젖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유하고 가장 근접한 게 산양유예요. 산양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료를 많이 안 준대요. 근데 산양유가 여러분들 직접 먹어보셨나요? 못 먹어요. 난 먹어봤거든요. 와, 처음에 진짜 일주일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입맛을 딱 들여가지고 이제 먹겠다 싶어 한 달 정도 먹었는데 두 달째부터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그러니까 문 닫았어요.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두 사람 보고 그게 대리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마트 같은 데 사서 드세요. 근데 마트 가도 산양유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유 수유할 때 함부로 뭘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애기한테 그대로. 등계소금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산업 폐기물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꽤 많은 과학자가 뭐라고 생각을 했나? 어차피 짠맛 나는 소금 우리가 필요한 연료는 다 뺐지만은 이걸 그냥 폐기시키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표백제 쓰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낸 게 사실 소금이에요. 소금 속에는 84가지나 되는 무기질이 있어요. 이 무기질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웬만해서 못 구하는 무기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염에 이게 다 있는데 그걸 다 뽑아내 가지고 말 그대로 산업 폐기물, 짠맛만 나는 염화나트륨을 만들어내는 게 흰 소금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몸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위산의 가장 중요한 원료예요.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금 전쟁도 불사했던 거예요. 소금 없으면 사람 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전해질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도 안 돼요. 삼투압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나 하면 혈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장 있잖아요. 콩팥
얘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콩팥의 사구체라고 있어요. 얘가 소금을 먹게 되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찌그러져요. 찌그러들면은 삼투압이 안 되거든요. 혈압 조절이 안 되고 혈액을 못 끌어내니까 신장 질환자라고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흰소금, 정제소금 먹어가지고 자꾸 몸이 붓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투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거는 두 가지로 있어요. 자기 체력보다 오버페이스 했을 적에는 부어요. 부었는데 그 부은 거 아침에 조금 부었다가 움직이면 싹 가라앉는 거는 내 체력이 오버페이스 된 거고, 근데 하루 종일 부어 있는 거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이 84가지나 되는 무기질을 뽑아갖고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폭발물도 쓴대요. 그 84가지 중에 무기질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비료, 플라스틱 요런 거 다 뽑아서 쓰고 그야말로 염화탄트륨만 남겨놓은 게 흰소금의 정체입니다. 에휴. 그래서 이게 이 소금을 많이 먹었을 적에 땀이나 이렇게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 시력 상실, 피부 손상, 고혈압, 동맥경화. 이게 이제 쪄들었잖아요. 미네랄이 없잖아요. 많이 먹었을 때 그게 우리가 소변이나 이렇게 땀으로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제때 배출이 안 되면 그게 결국은 동맥경화도 만들고. 그래서 의사들이 뭐예요? 고혈압 환자들 소금 못 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짜게 못 먹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장질환 환자들 소금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못 먹으면 더 심해지는 걸? 그러니까 강제로 약을 가지고 혈압을 낮추고 강제로 약을 갖고 신장 제가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으로 안 되면 결국은 뭐예요? 혈액을 투석기에 돌려서 강제로 걸러주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소금이 없으면 정화작용이 안 돼요. 독소 정화작용이 안 돼요. 자, 어떤 게 정화작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냇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죠, 요즘에. 그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면 그 오염된 게 그대로 남아 있죠. 강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죠. 근데 결국은 그 강물이 어디로 가나요? 근데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오염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지요? 바다가 강물처럼 그렇게 오염되면 지구는 난리 나겠죠. 바다의 소금기 때문에 그게 다 정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소금은 굉장히 큰 정화작용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정제된 소금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천일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천일염이요, 한동안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에 소금 자체가 싼 게 수입되니까 서해안 염전들이 다 문을 닫다시피 했잖아요. 왜? 싼 거 먹는 게 나으니까. 근데 웰빙 바람 타고 소금은 이렇게 좋은 거라야 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서해안 염전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서해안 소금을 제일 좋아해요. 거의 수출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제 소금을 잘 선별해서 드시든가 아니면은 뭘 먹어야 되겠어요? 구운 소금. 구운 소금 드세요. 네? 1000도씨 이상에서 굽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해로운 물질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구운 소금 잘못 먹으면 다이옥신 더 많은 거 아세요? 1000도씨 넘어가는 걸 골라서 보셔야 돼. 내가 먹는 거 네이버에 요거 치면 돼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이 전부 다 이게 그 소금을 갖고 실험을 했을 때 뭐 혈압이 높아진다 했던 거는 전부 다 이 정제 소금을 갖고 실험을 해서 그래요. 정제 소금이 아니고 천일염 갖고 실험을 했으면 신장 질환 환자들한테 소금을 먹입니다. 병원 가면 난리 날 일인데, 근데 환자가 자기가 편하니까 의사 말 안 듣고 먹어요. 신기하죠? 그 의사들은 난리 납니다. 그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미친 짓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약 먹기 시작해서 끊은 사람 있으세요? 병원 가서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게 병원 가서 끊은 사람 있냐고. 병원 의사 말 듣고 처방받아서 혈압약을 계속 먹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좋았다 혈압약 끊고 혈압약 없이 사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왜 의사 말 믿으세요? 생명 연장이 그냥 생명 연장. 생명 연장일 뿐이에요. 그거는 내 몸이 스스로가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현대의학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환자를 가진 사람들이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시나요? 간혹 그 사람들 어때요? 대부분 뭐예요? 이런 고질병들 다 갖고 있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난 자연 속에서 살래 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들? 그게 정답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내 몸이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약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이 모든 걸 다 조절해 주기 때문에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해로운 식품 흰쌀. 흰쌀은 요즘에 왜 그런가 하면은 쌀에 씨눈이 있어요 없어요? 도전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씨눈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씨눈이 없으면 발화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씨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데 그걸 다 깎아내고 탄수화물만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포도당으로 다 바뀌어서 내 몸에 에너지로 쓰고 남는 거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밥을 먹을 적에 한 숟가락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몇 번이나 씻고 넘기지?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냥 서너 번 꿀떡, 서너 번 씻고 꿀떡꿀떡,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요, 위장에서 나는 찼다고 신호를 4가지 보내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근데 이미 먹어서 배는 찼는데 신호가 안 가니까 더 먹게 되겠죠. 그 나중에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배가 불러오는 거야. 신호가 갔는데 좀 있으면 더 불러오는 거야. 그죠? 그게 내 양을 초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식곤증 오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밥을 먹게 되면은 위장을 소화시키는 데에 힘이 닿아요. 다른 기능이 떨어지니까 졸리는 거야. 위장 기능만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탄수화물보다는 뭐요? 될 수 있으면 현미 위주로 먹어라. 근데 현미를 먹으려면 100% 현미를 드셔야지 쌀하고 섞어서 드시는 건 아무 효과 없어요. 왜 그런가? 대부분 봐보세요. 흰쌀 팔 이렇게 8대2 내지는 7대3으로 섞어서 먹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흰쌀이 부드러우니까 대충 씻고 넘겨요. 그러면 현미는 씹히지도 않은 상태에 쌀알 그대로 들어가요. 돈 낭비, 그냥 변으로 빠집니다. 먹으려면 100% 현미를 드세요. 현미 드시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흰쌀보다 많이 못 먹어요. 쌀값은 비슷하게 들 거예요. 왜? 대충 씹어서는 절대 못 넘기거든. 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 씹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넘기면 들어가는 속도와 전달되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금방 배불러요. 그리고 많이 씹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침이 많이 나오죠. 우리 몸의 최고의 효소 덩어리가 침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별로 안 씹기 때문에 효소가 별로 없어. 옛날에 엄마들이 그랬죠. 할머니들이 애가 태어나서 애를 보는데 침을 줄줄 흘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얘 병치레 별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턱받이하고 침 줄줄 흘리는 애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애들은 진짜 병치레 잘 안 해요. 왜? 효소 덩어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침을 안 흘리는 애들 보고 엄마는, 할머니들이 아이고 얘 어떡하지? 병치레 자주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효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많이 씹는 애들일수록 똑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빨과 이빨이 부딪히면서 하악근이 발전하고 여기에서 자극을 줘서 뇌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씹게 해주는 게 애들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정금월저가 애기들 씹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금월저를 추업을 형태로, 정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 그거 몰랐었죠. 이거 왜 다 캡슐로 만들어 놓지? 애기라서 그렇게 만드는 아니 많이 씹으라고. 효소 작용을 많이 하라고. 자, 흰쌀 대신에 뭐 먹으라고요? 섞어서 먹지 마세요. 돈 낭비니까. 그 다음에 밀가루. 먹을 거 없죠? 자, 밀가루는요. 네? 제일 맛있으면 많이 드세요. 앞으로. 자, 밀가루는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우리 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좋아요. 우리 웬만한 집에서 사서 드시는 거는 우리 밀 사서 드세요. 가격 차이 조금 나긴 나는데 문제는 밀을 수입할 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외양선은 타는 사람 중에 밀 수입하는 사람 밀가루 절대 안 먹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밀 같은 경우에 호주나 이제 미국 같은 다 수입해서 오잖아요. 거기엔 다 유기농으로 해요. 미국엔 그 밀농사 짓는데 혹시 지나가 보셨나? 전부 다 기계화돼서 물 좀 오고 다 해요. 웬만하면 거기는 계절이 워낙 좀 옥토라서 거의 이게 유기농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밀알 형태로 수입을 하거든요. 자, 수입을 하면은 밀 이거 수입하는데 항공으로 하겠어요? 배로 하겠어요? 배로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밀을 수입합니다. 근데 벌레 끼지 말라고 밀 한 캔 깔고 농약 살포하고 밀 농약. 그러면 유기농이에요, 아니에요? 그 벌레가 안 낀답니다. 벌레가 끼면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가져와 가지고 또 뭐 해요? 갈아 가지고 뾰얗게 표백제 쓰는 거 맞나요? 밀가루 표백제 씁니다. 거기다가 오래 보관해야 되죠. 또 뭐 할까요? 타르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첨가합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쓴다고요. 천연 비타민을 쓸까요? 안 쓰지요. 가격이 안 맞는데. 자가 요걸 그대로 밀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밀가루가 쌀에 비해서 우리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4배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맛있다고 그랬죠. 드시면은 위장에서는 소화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소장, 대장을 거치는 시간이 쌀에 비해서 4배라고요. 그럼 이 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부룩하면서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왜? 헤모글로빈, 우리가 그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독소가 많이 그걸 처분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이유 간단해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머리가 아프시면은 제발하고 개보린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산소 호흡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 가서 산소가 많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마트 가면 산소 팔더라고요. 캔에 왜 우리 프로판 가스처럼 팔아요. 캔에다가 산소 팔아요. 그거 이렇게 해갖고 호흡하시면 머리 아픈 거 금방 괜찮아져요. 그거 한 통 다 마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요번에 강릉 애들 일산화탄소 사고 있었잖아요. 산소 감압기에서 산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머리 아플 때 산소 잘 마시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래서 우리밀은 괜찮아요. 집에서 전부쳐 먹는 거 우리밀로 하세요. 우리밀은 표백제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고. 그리고 우리밀 자체는 소화가 잘 돼요. 쌀에 비해서. 대신 찰기는 없죠. 주부들인데 그걸 모르시나? 전 부쳐보면은 잘 이게 쫄깃쫄깃하네. 이게 뒤집을 때 막 떨어지고 이래. 찰기가 없어가지고. 고마할까요? 뭘 고마할까? 또 있는데. 튀긴 게 맛있잖아요. 이게 그 맛있는 게 그 튀긴 게 왜 맛있을까요? 고소한 거는 결국은 지방이 산화된 것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그렇죠. 식용유 고온에서 끓이면은 다 산화되거든요. 그 산화됨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화가 되면 대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해가 활성산소, 만병의 거는 활성산소 아시죠?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 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왜 나쁜지 아세요? 활성산소가 왜 나쁜가 하면은요, 이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걸요? 세포는 핵주위에 쌍을 이룬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국회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모르세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쌍을 이룬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세포예요. 세포가 근데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전자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이 전자가 원래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가 하나가 망가져요. 이게 결국은 활성산소라는 게 나쁜 산소, 우리 몸에서 깡패 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세포를 건드려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면은 쌍을 이루어야 되는 쌍을 못 이루니까 얘가 옆에 있는 애를 공격을 해요. 공격해갖고 이걸 빼들어 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빼들어 오는데 그냥 쉽게 비교하면 그래요. 내 발의 미리수는 290mm인데 옆에 있는 애는 230mm 신는 애들 발로 차갖고 빼들면 그게 내 신발에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망가뜨리는 거야. 그리고 얘도 또 활성산소로 바뀌어 또 망가뜨리고 세포가 병드는 거예요. 이게 활성산소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많이 망가뜨리는 게 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튀긴 음식을 먹으면 활성산소 덩어리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름을 우리가 닭이든지 뭐 튀긴 한 번 튀기고 기름 싹 다 다시 개비하고 새로 기름 붓고 또 튀기고 하나요? 아니면은 그 튀긴 기름이 계속 튀기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튀긴 음식이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뭐 있나요? 치킨, 새우튀김, 닭고기튀김, 오징어튀김, 고구마튀김, 라면, 도넛 다 있네.
이거를 참 사람들이 그런 거 대단해 이런 걸 다 먹고도 멀쩡하게 사는 거 보면 그죠? 근데 내 몸은 계속 안에서는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튀긴 음식 드실래요? 말은 안 먹는다고 그러죠. 말은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면 딱 갈등을 합니다. 아, 이거 먹으면 내가 뭐 천년만년 살 거야. 뭐 먹고 말지. 한국 사람들. 저는 요즘 청량음료 굉장히 많죠. 이게 설탕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카페인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카페인은요, 먹는 즉시 칼슘을 뺏어서 갑니다. 일시적인 청량감은 있더라도 칼슘을 다 고갈시켜 뼈가 약해져요.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인슐린 분비도 많아지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많아진다는 건 뭐야? 췌장에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죠. 저혈당 증세는 뭔가 하면 한 끼만 굴러도 이게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소식으로 자주 먹어줘서 이 손 떨림을 빨리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당뇨로 갑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때 돼가지고 안 먹으면은 막 이게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 막 에너지가 안 와가지고 에너지가 안 오니까 막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당뇨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양을 조금씩 먹어가지고 빨리 이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신경흥분제인 카페인 무지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고요. 좀 더 첨가물 들어가죠. 색소 들어가죠. 그리고 인공 감미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천연 조미료 말고 인공 감미료. MSG. 우리가 막 얘기할 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이 말 속에서 MSG 좀 쳐야 우리가 말이 맛있지. 뻥치는 걸 갖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 갖고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돼요. 전에는 그 MSG 만드는 회사 누가 나와서 해로운 거 없다 그랬던 적 있죠. 너나 드세요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주 평생을 그냥 MSG만 먹였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인공 감미료가 합성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발암성 물질로 각종 암이나 두통, 구토, 불면증, 이명, 피부병 등을 유발하고요. 심한 경우에 시력 손상, 기억력 손상, 자살 충동, 심지어 간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게 합성 조미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합성 조미료 요즘 많이 안 쓰지요? 쓰는가 본데. 쓰지 마세요. 진짜 쓰지 마세요. 근데 합성 감미료가 천연이 100% 없어요. 합성은 감미료 자체가.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뭐 한살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우리 마늘 같은 거 분말로 갈아 놓은 거 있어요. 내가 요리하기 귀찮으면 그런 거 사서 쓰세요. 천연 조미료. 천연 조미료가 왜 우리가 귀찮나면 집에서 빻아야 되고 이게 보관해야 되고 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데 요즘에요. 그거 다 잘 나와 있어요. 단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새우젓은 그게 천연인 것 같던데요. 새우젓을 사실 적에는 이게 새우를 들었을 때 쭉 늘어지는 건 오래된 거래요. 그게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게 잡자마자 바로 염장을 한 거래요. 그런 거 사실이에요. 이게 쭉 늘어지는 건 잡은 지 오래돼 갖고 염장한 거고 탁 꼬부라져 있는 거 이런 놈들이 싱싱하고 좋은 거래요. 그리고 요거 많이 먹지요.
버터나 마가린이나 똑같죠? 이거 진짜 많이 먹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인스턴트 식품 사 먹으면 다 마가린, 이게 싸거든. 붕어빵, 호떡 다 이걸로 구워요. 호떡 구울 때 봐보세요. 마가린 덩어리 이만큼 턱 놔두고 그게 지글지글하면서 녹으면서 이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가린은 46도. 우리 몸에 체온은 몇 도죠? 그 안에서 엉겨 붙을까요? 녹아 있을까요? 마가린 많이 드시라고 그러니까 혈액이 엄청 탁해질 겁니다. 혈관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수돗물 여러분 함부로 끓여 드시지 마세요. 수돗물은 우리가 소독을 하기 위해서 뭘 쓰나요? 염소가 100% 다 안 날아가거든요. 수돗물 속에 염소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걸 끓이면은 발암 물질로 바뀝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수돗물을 끓이시려면은 이틀 정도 받아놓은 물에 위에 것만 떠서 끓이세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도 그냥 막 수돗물 끓여서 우리 찬물 막 끓여서 먹이잖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정수기 물이요? 이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역삼투압 물은 쉽게 보면은요, 이게 정수하고 남는 물이 그냥 흘러나가는 물들이 있어요. 예, 정수하면 왜 그 빠져나가는 물들이 있죠? 그건 전부 다 역삼투압 방식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중간에 격벽을 쳐놓고 이게 네모통에다가 이게 물을 받아놓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구멍을 미세한 구멍이 뚫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H2O 물 분자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역삼투압 방식 물질이에요. 그래서 압력에 견디다가 그냥 흘러나가는 물이죠. 여기에 미네랄은 사실 다 있어요. H2O 물 분자만 있으니까 이 H 순수 물은요, 사람이 먹어서는 사실 안 되는 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에 염분을 뺏어서 다시 탈수 현상이 가속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 달리기 막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직접 실험해 보세요. 막 뛰고 아니면 산에 가서 막 목마를 때 웅무식이 물이지요. 웅무식이 물. 아니, 궁지 꼭 내 입으로 웅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물을 역삼투압 방식 물을 마시면은요, 갈증 해소가 안 됩니다. 침투가 안 되고 그냥 뺏기기 때문에 오히려 염분만 뺏겨요. 근데 뭐 생수나 뭐 좋은 물 있잖아요. 마시면 바로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저는 이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웅머시기 물을 아침에 선심 쓰듯이 잔뜩 받아가 상대평에 줍니다. 아이고, 네, 다음, 아이고. 제가 주잖아요. 그럼 물 갖고 왔다 좋아해. 아침에 딱 갖다 주고, 우리 팀들은 좋은 거, 우리 회사에서 옛날에 정수기 나온 그 물 받아 딱 갖다 놓거든요. 딱 전반전 25분 끝나고 후반전 뛸 때 딱 다릅니다. 우리 애들은 한 잔, 두 잔 먹으면 물 더 이상 안 먹어요. 얘네들 계속 만져요. 후반전에 출렁출렁해서 못 뛰어요, 얘네들. 진짜라니까. 갈증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물 마시잖아요. 우리는 한두 잔 마시다 갈증 해소 되니까. 그래서 수돗물 드시겠어요? 많이 먹던데. 끓여서 먹는 거는 괜찮다고 많이 끓여서 드시던데.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역삼투압 방식의 수도 직결식으로 해서 그냥 바로 정제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더운 물, 찬물 나오는 정수기 제발 쓰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직수가 아니고 탱크 속에 모아놨다가 물을 데핀다든가 냉하게 온도를 내리든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해갖고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2차 감염이 일어나요. 안에가 따뜻하거든요. 세균 번식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냉온수 있는 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해로워요. 근데 우리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냉온수 많이 쓰잖아.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이를 어떻게 할까? 예? 물은 끓여서 드실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염소가 들어있는 건 끓이지만 생수는 끓여서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산소가 많이 파괴되죠. 끓이면은. 대신에 우리가 끓인 물은 뭐 차를 타 먹는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콜라가 이제 청량음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콜라가 딱 어떤 나라에 오픈하잖아요. 10년이 딱 지난 뒤에는 만성 질환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긴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도로에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혈흔이 많잖아요. 그럼 뭘로 지울까요? 콜라 원액으로 지워야 싹 지워져요. 다른 걸로 안 지워져요. 그 여러분들 집에서 뭐 고기 불판 닦기 귀찮잖아요. 콜라 싹 부나 보세요. 샥 분해됩니다. 기똥 차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불판 많은 데는요, 콜라 원액 사다가 많이 담가 놓습니다. 금방 다 이게 지방 같은 거 다 떨어지니까 그만큼 독하다고요. 아시네? 그래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 그래요? 콜라 원액으로 다 지워져요. 그리고 콜라에다가 애기들 저기 유치 빠지잖아요. 담가놔 보세요. 흔적도 없이 다 사가라도 없어져요. 사가요. 끝내주죠. 그 다음에 이게 참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고기, 육식, 지금 1초에 때깍할지게 전 세계 인구의 몇 명이 사라지잖아요. 애기들이 기아로, 사고로 죽는 거 말고 기아로 굶어서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꼭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요산이 많이 생기면 결과는 이걸 요산을 제때제때 분해해서 처리하면 괜찮은데 이게 쌓이면은 어떤 질병이 될까요? 통풍 환자들 절대 술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균이나 기생충에 굉장히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뭐 한다고 그러죠? 숙성시킨다고 그러죠. 그게 세균에 의해서 부패되는 게 숙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 될 수 있으면 회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으니까. 고기가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그 장의 길이가 육식동물의 장의 길이보다 4배 이상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그걸 먹는다고 그래서 오래 장에 정체를 안 해요. 바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왜 그 우리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그 육식 동물들이 변을 보고 나면 그냥 그대로 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장의 길이가 워낙 짧아서 그래요. 근데 사람은 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밀가루보다 더 오래 정체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기 먹고 방귀 뀌면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부패하는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채식하고 방귀 뀌면 냄새가 구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귀에 3요소가 있다니까. 방귀의 3요소가 뭘까? 퀴즈. 예? 아니요. 아름다운 멜로디.
구수한 향기, 학문의 하품, 반개 삼요술에. 그래서 지방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게 고기 지방을 좋아해요. 왜 그러면 고소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만 마블링 들어간 걸 찾는데요. 외국에는 마블링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 지방 덩어리라서. 근데 안타까운 게 한국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호주에서 진짜 목초 이렇게 길러놓고 수출하기 얼마 전에, 잡기 얼마 전에 사료를 그렇게 먹인대요. 지방 생기게 하려고.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냥 그대로 먹으면 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우리가 거의 육식, 회로 먹는 게 아니라 익혀 먹잖아요. 그때 구울 때 아미로 독성물질 다 생기는 거예요. 구울 때 봐보세요. 여러분들 다 구워 보시면 알잖아. 기름 밑으로 축축 들어가 숯불은 막 올라오고 시커먼 거 칙칙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사료로 다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사료를 키울 적에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항생제, 성장 촉진제, 농약, 중금속 다 오염돼 있어요. 그리고 육식 동물들이 성격이 포악합니다. 요즘 육식을 좋아하는 애들이 성격이 포악하는 거하고 설탕 플러스 애가 복합적으로 같이 옵니다. 진짜 심각하죠? 먹을 게 없죠? 근데 사람이 사는데 식물성 단백질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콩 이런 거 단백질 있죠. 식물성 단백질로도 얼마든지 영양 보충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몇 개 안 나. 이빨 떼우는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병원에서 의료보험 되는 걸로 떼우신 분들은 빨리 빼고 보철로 바꾸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말감이라는 게 수원 플러스 은이에요. 수원이 중금속이에요, 아니에요? 이빨 떼어놓으면 우리가 씹을 적에 달아서 우리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그래서 아말감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말감 한 사람들 중에 만성 두통을 달고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대요. 아말감 그걸 빼고 보철로 해주고 몇 개월 전에 두통이 사라진다. 중금속 때문에. 그래서 중금속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만성 피곤증, 면역 기능 저하, 류마티스 관절염, 알러지, 두통, 잇몸 질환, 장내 세균 정식, 소화불량, 학업부진 이런 것들 만든대요. 이게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말감 하지 마세요. 돈 조금, 그치 하얀 거, 병원에 가면 저거 되는 거, 의료보험 되는 거, 의료보험 되는 거, 안 되는 걸로 해. 비싼 금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해로운 건 알죠? 이게 웹스터 사전에 딱 보면은 약은 몸의 기능이나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이 아닌 물질로 규정을 해놨어요. 약으로 손상된 세포는 두 번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만큼이라도 가려주시면은 여러분들 건강, 가족 건강이 50% 이상 좋아져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나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건강식품 안 먹어도 탈이 나요, 안 나요? 탈 안 나요. 건강식품 안 먹는다고 뭐 오늘 멀쩡한 사람 내일 깨꼬닥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기능 자체가요 50세 전까지는 이 기능이 아주 좋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양 밸런스라고 그러거든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즉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우리 몸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뭐 비타민 C는 100ml 필요하다면은 비타민 A는 10ml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만 영양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밸런스가 맞았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칼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기능은 제일 약한 칼슘을 기준으로 쓰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 제일 작은 영양소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50세까지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럼 5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은 50세 전에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인데 50 넘어서 하루아침에 확 깔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48, 9세 때 봤을 때는 탱탱하고 이뻤는데 50세 넘으면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파파 할머니가 돼 있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양 부족했는 걸 채워주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뭐예요? 저 양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나이 정말 저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머리 하얀 것 때문에 나이 많이 보이는 거 말고 저 나이 많아 보이죠? 아니 머리카락만 보면은 요즘 뭐 브릿지하고 염색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 탈색했다 그러면 돼. 탈색해도 이렇게 이쁘게는 안 나올걸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몸에 뭐예요? 기능을 높여주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만 갖고 충족이 안 돼요, 여러분들. 70년대 이전 60년대 50년대는 우리 먹는 것만 갖고 우리 몸에 충분히 영양 가치가 됐어요. 왜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이 키가 작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조선시대 때 얼마나 키가 작았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신장이 145인가? 한 150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놈들 보고 외놈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본 애들 얼마나 더 작았겠어. 서인국이. 그죠? 그때 우리가 진짜 아무 이게 환경 공해 없이 토질 오염 없이 산성비 없이 거기서 직접 재배하고 농약 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먹는 영양 가치랑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평균 지금 170 얼마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토질 오염됐지 공기 오염됐지 모든 게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속성 재배잖아요. 땅도 토질도 오염돼 있죠. 그 상황에서 먹는 식물의 영양 가치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충족시켜줘야 될 식품밖에 없어요. 식품으로 충족시켜줘야 내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은 먹든지 말든지 그 사람 사정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 몸이지 내 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챙겨 먹는 거예요. 열심히 챙겨 먹고 그 사람한테 네 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아는 정보만 전달해 주면 돼. 그죠? 그 사람 건강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정보만 알려주면 되지. 그렇다고 강제로 입 벌려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면은 그러니까 꼭 뉴스킨 파마닉 제품을 먹으라가 아니라 이것만 갈아주셔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고 가셔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제발 먹는 거 좀 이렇게 가려서 먹으라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